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듣는 김광한의 팝스 다이얼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한국 DJ계 팝송계의 스타 내지는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김광한 선생님의 유고를 최경순 사모님께서 그걸 정리하셨고, 오른쪽에 나와 계신 분은 이제 이 김광한 선생님의 수제자라고 하나요? 어떤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경인방송 박현준 PDJ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서문에 보니까요, 고인의 티셔츠를 네. 이제 그걸 불태워가지고 네. 평소에 생전에 가고 싶어 하셨던 리버풀에다 이렇게 뿌렸더니 네. 마침 그때 네. 김광한 선생님이 아는 어떤 제자분인가요? 후배요. 꿈에 나타나셨다고. 네. 예. 근데 그 후배는 가신 전혀 거는 모르죠. 몰랐는데요. 네, 예. 몰랐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영혼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네. 얘기 듣는 순간. 그래서 이 책이 전달하려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도 본인이 남편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힘들게 겪었던 예. 과정들, 그러면서도 자기가 또 좌절하지 않고 꿈을 갖고 살면서 힘들게 살아온 그 과정을 마찬가지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았을까. 나도 이렇게 힘들게 겪으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내 꿈을 이뤘다. 그러니 힘든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끝까지 하면 이룰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이 김광한 선생께서 이제 자리 잡으실 때까지 직업을 이제 뭐 병아리도 파시고, 네. 뭐 신문 배달, 보험사 위판원, 네. 16개 직업을 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자리 잡은 다음에는 좀 괜찮지 않으셨나요? 경제적인 여건이. 자리 잡았다는 게 이제 결국은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 자기 꿈을 이루고, 근데 그 성격이요, 돈에 집착을 너무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오로지 일하는 자체만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거는 이렇게 뭐 풍요롭지는 않았었어요. 네. 주변에 후배님들도 네. 이제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10여 년 동안 그 당시에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셨으면은 집이 몇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생전에 그 후배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베푸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재투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본인이 또 DJ다 보니까 그 DJ를 통해서 번 돈을 또 DJ 활동을 위해서 네. 자료를 구입한다거나 판을 사신다거나 예. 그런 것들이 아낌없이 또 이제 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좀 사람들이 약간의 좀 뭐 오해 아닌 오해 뭐 예.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실 수는 있어요. 그 수입에 예. 저한테 생활비 주는 거 외에는 거의가 자료 사고 책 사고 또 해외 자료 구입하는데 또 드리고 거의 그렇게 다 썼어요. 자기 거의 뭐 신발도 하나 잘 안 사신고 늘 청바지에 티셔츠에 그 웨스턴 부츠 네, 거의 뭐 그런 차림으로만 평생을 거의 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DJ 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팝송 DJ 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약간 위기 아닌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팝 음악 자체를 이제 국내에서는 요즘 많이 안 듣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요즘에 이제 뭐 빌보드 차트, 뭐 BTS도 이제 올라가고, 싸이도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지금은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좀 많이 그렇게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팝송 DJ, 팝송 전문 라디오 DJ라는 것은 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고, 사실 뭐 DJ라는 거, 방송 라디오 전문 DJ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거의 이제 아시다시피 유명 연예인, 인기 연예인들, 뭐 가수들이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같이 이제 김광한 선배님 같이 그런 형식의 정통 DJ로서의 그 명맥은 거의 이제는 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가 하죠. 그러니까 이 김광환 선생님께서 그 재투자 음악에 다시 모든 걸 재투자하셨기 때문에 그 방대한 자료나 그런 거는 어디 뭐 기증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도서관 같은 거 뭐 기념관 같은 거를 혹시 뭐 제 꿈은 지금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남편의 자료들 또 모든 그 유품들을 전시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 그 여건이 아직 되질 않아서 제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LP 판만 한 몇만 장, 몇십만 장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예. 사무실 마포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LP하고 뭐 CD하고 해가지고 한 대략 한 2만 장 조금 안 되는 정도가 있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최경순 사모님께서 이 유고를 이제 발견하시고 그 읽으시면서 그 고인에 대해서 이제 모르던 거 뭐 어떤 거를 알게 되신 것도 있었습니까? 네. 그 말씀 전에 사실은 그 유고 발견된 게 제가 직접 발견한 건 아니고요. 여기 현준 DJ하고 또 남편 후배 송명아 씨라고 파라노이드라는 그 락 잡지가 있어요. 락 잡지가 있어요. 거기 편집장으로 계신 송명아 씨가 우연히 같이 사무실에 갔다가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손에 넘어왔고 그걸 읽으면서 남편에 대해서 또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았고 힘들었을 때 내가 옆에서 그 위로해주지 못했던 부분 뭐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서도 하다가는 덮어놓고 또 못하고 울고 또 하다가 또 덮어놓고 울고 이러면서 한 4개월 걸쳐서 제가 그 파일 작업을 끝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경순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그 한국 여성부 통신원으로도 활약하고 계시고 이제 한일문화연구소 일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작가신 방송 작가신 거죠. 방송 작가는 그냥 잠깐 동안 했었고요. 뭐 그걸 전문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냥 잠깐만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번역을 좀 했었고요. 그 여성부 그 블로그 기자였는데 지금은 초기에는 제가 활동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후배들한테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죠? 그 두 분이 연애 결혼하신 거죠? 네, 연애 결혼인데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그 팝음악 클럽이 있었어요. 음악 서로 같이 듣고 그 모임에서 남편이 고문으로 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나고 또 같이 활동하면서 또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다 읽었거든요. 이제 거기 나와요. 그 다시 듣는 김강환의 팝스타일 보면은 처음 만나는 뭐 이제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선생님이 뭔가 흑심을 좀 품고서 그 모임에서 사모님을 보고 이제 좀 끌고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마음을 조금 숨기시고 약간 일부러 좀 뭐 자료조사 뭐 이런 걸 핑계 삼아서 좀 데리고 다니시다는 뭐 했던 게 여기 아닌가. 취재 가자 저기 취재 가자 이러면서 매일 그걸 나오라고. 핑계 삼아서 매일 이제 그렇게 작업을 그때 이제 들어가셨던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 대목을 뭐라 해야 되나 꼬시려고 하는 그 원고를 이제 처음 읽으시면서 굉장히 새로우셨겠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저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은 했지만 처음에는 너무 순수하게 진짜 음악적으로 대선배신데 감히 그런 생각을 저는 못했었죠. 그래서 또 다니면서 참 인간성이 굉장히 따뜻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저도 점점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록으로는 이제 그 김광환 선생님하고 이제 그 지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종의 추천사라 그래야 되나 회고담을 해주셨는데 이양열 선생님은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애처가라고 썼는데요. 그게 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으려면은 그냥 애청하면 모르지만은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 예를 좀 뭐 들어. 글쎄요. 박현준 제가 선생님. 이제 예. 보면은 이제 글쎄 이제 아무래도 두 분이 이제 계시다 보니까 항상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셨어요. 예, 항상 많이 좀 생각을 하셨고 항상 이제 사모님 위주로 이렇게 좀 많이 뭐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짜시거나 뭐 그러실 때 많이 사모님 중심으로 좀 많이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 뭐 방송 활동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이렇게 욕심도 내실만 하고 그런데 좀 더 같이 시간을 좀 보내시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특히 이제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 그때는 굉장히 두 분이 좀 많이 여행도 좀 다니시려고 시간을 좀 많이 비우려고 일을 좀 많이 좀 덜 잡으시려는 모습을 좀 많이 좀 뵀어요. 옆에서 제가 볼 때는 좀만 더 이렇게 하시면 계속 더 활발하게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실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때 또 사모님하고 뭐 유럽 여행도 좀 가시고 시간을 좀 많이 좀 보내시려는 듯한 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어가지고요. 그만큼 좀 뭐 생전에 뭐 굉장히 많이 좀 애틋하게 그리고 항상 뭐 꽃님아 저한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거의 뭐 사모님 닉네임 같이 이제 네. 그 굉장히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애하시는 것 같이 좀 제가 조금 보면서 좀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이렇게 같이 다니실 때 손 안 잡으시거든요. 네. 손 잡고 걸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것도 참 되게 신선하다. 예. 저희가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몇 년 다시? 8살 차이예요. 8살 아, 예. 차이가 나서 아무래도 처음 만날 때는 얼마나 풋풋했겠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귀여워서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평생을 꽃님아라고 불렀고 근데 저희가 애를 안 낳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애칭을 갖다가 꽃님이 그렇지 뭐 이쁜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가능한데요. 네. 굳이 그 꽃님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에 만났는데 굉장히 사람이 그러니까 좀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악적인 감정은 풍부한데 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게 너무 삭막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같이 늘 다니면서 그때가 2월에 만나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봄이 되면서 꽃이 사방에 피잖아요. 날이 갈수록 꽃이 피고 그럴 때마다 저거는 무슨 꽃인데 꽃말은 뭐고 하면서 계속 꽃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제는 꽃님이라고 불러야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꽃님이가 된 게 끝끝내 꽃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구한 선생님이 에 대해서 이제 이 한용길 선생님이 네. 권위 의식이 없는 네. 이 자유로움의 소유자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뜻입니까? 예, 그게 아마도 후배들한테는 이렇게 후배들이 어려워하면 그냥 편하게 하라 그러고 형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고 어떤 권위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 대신에 아무리 또 높은 사람이라도 자기랑 그러니까 마인드가 맞질 않거나 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데는 또 과감하게 또 쓴소리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제가 늘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사회가 좋아지지 늘 좋은 소리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뭔가 항상 연배가 이제 좀 굉장히 진짜 그야말로 선생님 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젊은 분들의 생각과 마인드에 항상 좀 많이 관심을 좀 기울이셨고요. 그리고 뭐 언제나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시면서 항상 그렇게 뭔가 새로운 것에 문턱을 좀 낮추시면서 이렇게 좀 대하시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좀 뭐 이렇게 좀 대하려는 것도 분명히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랑에는 이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는데요. 김구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평생 꽃님이만을 사랑한 이유가 뭐 성격이셨나요? 고인의 성격이 그랬나요? 그게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고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저는 남편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가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남편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조심스러웠고 밖에서 내 행동거지나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주로 남편 위주로 했었고 아마 그런 부분이 남편한테는 저를 이렇게 그냥 끝까지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감한 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 별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광환 선생님께서 그 80년대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방송 중에 약간 보수적인 발언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친정부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 그런 식으로 친정부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뭐 그딴 식으로 인터넷에 뭐 떠돌아다니거든요. 일종의 가짜뉴스, 페이크뉴스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저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뭐 친정부적인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보수적인 그런 말씀하셨다. 예, 보수 성향은 있는데 예. 친정부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그러니까 뭐 반공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강했죠. 예. 굉장히 강했어요. 예. 반공 의식이.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월남도 갔다 오시고 예.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성향은 좀 있으셨을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그거를 지금 친정부 성향이다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던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어떤 생각은 분명히 확고히 갖고는 계셨어요. 이제 저하고 이제 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확실하게 어떤 자신의 정치성을 이렇게 보여주긴 했지만 대외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외적인 공간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색깔을 그렇게 나타내거나 그러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저한테도 이제 방송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공부하고 준비하고 할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항상 방송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색깔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 또 뭐 시사라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정치적인 관련된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DJ들은 사람들에게 또 즐거움을 줘야 되고 언제나 일상적인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굳이 정치적인 색깔을 언급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항상 이렇게 또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본인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예. 그 이제 인터넷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갖다가 일단 뭐 페이크 뉴스 같은 그런 성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일단 매듭을 짓고 이게 아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껄끄럽거나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고인께서 이 책에 그러니까 그 가장 좋아하신 말들 중에 책 두 마디가 뭐 두 개가 정도 나오는데요. No pain, no gain. 뭐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랑 그다음에 이제 그 카네기 이 데일 카네기 책 같은데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바뀐 행동이 몸에 익으면 습관이 바뀐다. 이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나요? 평소에? 네,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심지어 이제 노페인 노게인은 사무실에 한때 이제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으셨을 정도로 항상 강조하신 게 이제 저도 이제 물론 그 회고담에 썼습니다만은 힘들어야 된다. 고통을 느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뭔가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DJ로서 그 안에서 뭔가 느끼면서 자신이 어떤 거 새로운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깨닫게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무실에 이제 생전에 이제 뭐 이렇게 방송 일이 하고 싶고 뭐 DJ가 되고 싶어서 10주년 전부터 이렇게 사무실 많이 왔다 갔던 젊은 또 이제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중간에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걸 얘기를 굉장히 참 좋아하셨어요. 항상 배고파야 된다.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책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힘겹고 배고픈 시기를 이겨냈고 그래서 또 DJ가 됐고 또 성공이라는 것들을 맛봤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담에서 이제 얻은 것이어서 그런지 그 노페인 노게인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 얘기를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뭔가 방송 일을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그걸 먼저 좀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김광환 선생님이 초논 고생을 좀 하셨어도 그러니까 최연소 DJ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DJ 생활을 그 한 50년 하시지 않았나요? 네, 50주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여튼 그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셔가지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저희는 경제적으로는 그냥 아주 보통의 중산, 늘 본인은 우리는 중산층 이하야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막 뭐 끼니를 어렵게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냥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말년에 떠나기 2달 전에 저에게 생전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님아, 돈 많이 못 벌어줘서 미안해. 이 소리를 처음 해서 제가 무슨 소리냐. 그동안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제가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가게 해주고, 내가 뭐 배우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해주고 그랬으면 됐지. 이만큼 그 이상 더 어떻게 뭘 바라냐.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2달 전에 했었어요. 그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짤막하게 좀 독자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뭐 그래도 아직까지 저도 이제 현업에서 방송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한 13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그 DJ 김광한이라는 이름을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고 느껴요. 이제 요즘에 이제 청취자들하고 바로바로 이제 사연을 받고 소통하는 그런 라디오도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느낍니다. 분명 그런 분들 그렇게 80년대 팝스타이어를 기억하시고 그때 팝송을 들으셨던 뭐 사춘기를 보내셨던 뭐 그때 어쨌든 간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팝송을 좋아하셨던 분들의 추억 속에는 분명히 DJ 김광한이라는 이름이 작든 크든 간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분명히 이 책이 뭐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의미로 다가와서 뭔가 또 지난 시를 좀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좋은 추억의 어떤 그 한 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이제 3주기 동안 음악회를 열었고 3번 열었고 또 이번에 자서전을 또 정리해서 펴낸 거는 가장 큰 이유가 남편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쭉 이렇게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